자, 진주역에 왔습니다. 진주를 왜 왔느냐? 오늘은 미술관, 박물관, 미니 투어를 당일치기 코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이성자는 1918년생인데 1951년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일찍이 추상미술을 개척한, 그러니까 김환기, 유영국과 동급인 여성 작가여서 여자 피카소로 불리는 작가입니다. 흑도시 진주를 하면 생각나는 거 유등축제. 그거 청계천에서 자꾸 하니까 서울 건 줄 알았죠. 원래 근본은 진주입니다. 따라했다고 할 수 있지. 우리 가다가 이따가 진주성 앞을 지나가면은 진주박물관도 있는데, 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 유적으로 특화된 곳이어서 천차총통 같은 대포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오르세지. 옛 진주 역사, 예전에 지어놨던 기차역, 열차 정비소, 지금은 근대 유적으로 보존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유명한 전설, 촉성루 아래에 바위에서 뛰어내린 구국의 의녀, 논계의 전설이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일치기 코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가자! 드디어 왔네. 여기가 이성자 미술관입니다. 진주시의 유일한 시립미술관인데, 이 이성자가 누구냐? 그의 가장 큰 빅팬 중에 하나가 RM이잖아. 이성자는 1951년 우리나라에서 일본 유학을 거치지 않고 프랑스에서 정통으로 서양미술을 공부한 첫 번째 작가가 바로 이성자입니다. 우리가 추상미술의 선구자를 김환기, 유영국 얘기하는데 같은 동급으로 이성자. 와! 그리고 이성자 선생은 계속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1992년에 프랑스 남부 플레르 지은 그 이성자의 아틀리에는 올 초에 프랑스 문화재로 딱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화 옛날 그림 생각하면은 사군자, 먹으로 그린 그림, 여백개미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색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채색의 문화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채색화의 흐름을 줄기차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진주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전시입니다. 이야. 근데 사실 진짜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국화를 전공한 이숙자 작가가 고구려 강서대묘를 직접 보고 온 뒤에 너무 감동받아서 나도 언젠가 이걸 한번 복원하듯이 그려보겠다 생각을 한 거지. 고구려 강서대묘를 보면은 무덤, 고분 안에 사신도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용, 호랑이, 좌청룡 우백호의 주작과 현무 중에서 용 그림입니다. 봐봐,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막 돌가루 돌 느낌이 나는데 그 안에 되게 생생하게 불을 내뿜듯이 혀를 내밀며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벽화 그림은 돌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라서 작가가 광물 안료를, 그러니까 돌가루를 빻아서 만드는 그 채색 안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정말 벽화 느낌이 나게 이렇게 그린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미술사 시간에 이렇게 쭉 배우다 보면은 중요한 작품의 모티브 중에 하나가 잘생긴 말을 8마리를 그린 팔준도. 이거는 옛날에 조선 초기 화가 안견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팔준도 그림을 모사한 작품. 이거 보면은 말의 표현이 아주 생생하고 탐스러운 엉덩이, 그리고 거기에 가미된 여러 가지 색의 표현들. 진짜 말 같잖아. 보통 우리가 모방한다라고 할 때 남의 걸 뺏긴다 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통 회화에서는 모작, 방작이 앞서간 훌륭한 화가들의 업적을 공부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현대 화가들이 공부하듯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비정신을 그린 사군자 수묵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려하고 정교하고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채색화의 흐름이 우리 전통에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이 전시를 보면서 일깨우면 좋겠습니다. 이거 봐. 아까 저기 강서대묘 용그림에서도 돌 위에 새겨진 그림의 느낌이 났었는데, 이것도 돌 느낌 나지 않나? 요거는 성신라 김유신의 묘 봉분의 돌로 만들어둔 12지신상을 탁본에서 만든 병풍입니다. 그래서 12폭이 12지신상을 보여주고 있지. 뭔가 12지신이 나를 에워싼 듯한 수호신의 느낌까지 나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요거는 경작도라고 농사 짓는 그림, 열폭병풍. 봄에 논을 만들 준비를 하고 씨를 심고 모내기를 하고, 그다음에 왜 김도 매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쪽이 포인트지. 가을 풍경, 수확하고 그다음에 가을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여기서 채색화의 묘미는 이 자연의 표현, 파릇파릇한 봄날의 풍경부터 낙엽이 이렇게 익어가는 그 가을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채색화로 담았습니다.
아까 밖에서 매미 소리 났었지. 매미 같은 건 표현을 할 때 투명한 날개를 표현하는 게 또 묘미지. 이번에 왜 호암미술관 겸재정선 전시에서도 사람들이 재밌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조 영모도, 그러니까 동물, 식물 그림 중에서도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불교나 도교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이런 신선 그림들을 해석하는 재미도 있겠는데, 이 그림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해학적인데, 봐라, 신선인 이분들 약간 얼큰하게 술 취한 사람들인 것처럼 표정이 아주 해학적이고, 이렇게 헤 하고 벌린 입에 이 치아가 다 보입니다. 여기 얘네가 뭘 보고 이렇게 웃고 있냐면 쥐가 도망가다가 발라당 넘어졌어. 너무 웃겨요. 거기 보니까 포인트는 바람이 막 날리는 것 같은 이런 신선의 옷 표현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작품. 그래서 여기도 빼놓지 말고 봐야 될 거는 색의 아름다움. 내 추정컨대 이 방이 제일 비싼 방 같아. 좀 오래된 작품들, 그리고 대형 작품들, 그리고 보존에 좀 더 민감하게 다뤄야 될 십장생도. 여기 있는 이 십장생도는 색깔이 아주 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실 궁중회화풍의 십장생도여서, 저기 붉은 태양, 그리고 그 붉은색과 똑 닮은 이 적송, 오래 사는 10가지 동식물들 배치해서 사슴, 학, 해와, 산, 소나무, 여기 돌, 복숭아, 영지버섯, 파도를 가르며 여기 거북이도 있습니다. 왕실도 오래 가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 근데 이런 십장생도의 왕실 문화의 전통이 민가로 이어지면은 요 그림 보다가 요 그림 보다가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색깔이 조금 다르지. 요쪽이 색깔이 좀 더 선명하다면 아무래도 민가에서 사용하던 민화는 조금 더 색이 잘 바래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튜브로 물감을 손쉽게 구하지만 석채 안료는 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쨍한 색을 내려면은 안료가 더 귀한 거, 비싼 거여야 됐지.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사실 색깔이 조금 옅음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또 운치가 있지. 여기 있는 사슴, 영지버섯, 복숭아, 그리고 산과 소나무가 어떻게 변주되었는지를 비교해서 보면 재밌는데, 아무래도 왕실 그림은 도식화, 그러니까 패턴화가 돼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딱 떨어지는 그 형태를 그대로 그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민화는 좀 더 변주를 해서 더 재밌게. 여기 봐봐, 사슴이 거의 용이야. 용급 사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게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것도 딱 왕실용이라고 하기에는 왕실은 좀 더 경직된 분위기. 진짜 왕실에 도화서 화원이 그린 거면은 이런 태점이라고 해서 이끼를 표현한 것 같은 초록색 점들이 좀 많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쪽 게 더 왕실 그림에 가까운 형상인데, 요거는 1월 오봉도. 10,000원짜리 뒷면에 있는 그림, 세종대왕 뒤편에 있는 1월 오봉도. 그래서 왕의 어좌 뒤를 장식한 그림. 울창한 산처럼 이 왕조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동시에 해와 달, 음양의 이런 균형감까지 보여주는, 그래서 어쩌면 한국식 이상적인 산수화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앞만 봐도 이 방이 제일 비싸. 이 전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국 전통 회화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림들, 있어야 될 거 다 있네. 아이템별로. 저기 십장생도, 1월 오봉도, 곽분양 행락도, 여기 요지연도. 자, 여기서 곽분양 행락도는 이분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이 곽분양 이분이 사시면서 100년 가까이 장수하시고, 그다음에 자손도 거의 100명 가까이 번성하시고, 그래서 뭐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모를 애들까지 바글바글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대표명사 같은 분, 그의 인생을 그린 그림이라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한 일생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식도 많이 번성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이 요 그림. 이쪽은 요지연도. 요지연도는 신선의 정원에서 펼쳐지는 파티 그림.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제우스와 헤라가 등장하는 파티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신선들이 구름을 타고 물을 건너 요지연에 와서 파티를 즐긴다는 내용인데, 이 요지연의 과수원에는 한 번 먹으면 3000년을 산다는 천도복숭아가 이렇게 있지. 저 복숭아를 훔쳐 먹으면 3000년을 산다고 해서 삼천갑자 동방삭이 나오는 거야. 너무나 이상적인 삶이지. 인간들은 꿈도 못 꿀 신선들의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꿈을 담고 기원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거 재밌는데, 이건 약간 12지 괴석 모란도. 모란이 이제 꽃 중에 꽃들의 여왕이고 풍요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회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그냥 딱 보면 아, 모란병풍이네 이러고 싹 지나가려고 그랬지. 괴석, 희한하게 생긴, 괴상하게 생긴 돌 위에 놓인 모란도 병풍인데, 이 괴석을 잘 보니까 뭐처럼 보이지 않아? 바로 12지신 괴석. 잘 봐봐. 이게 소, 요거는 호랑이, 요거는 그렇네요. 토끼. 이제 보인다. 숨은 그림 찾기 이제서야 보이는 거야. 요거는 용, 요거는 돌돌 꼬인 뱀. 이런 것도 이제 모란 병풍이 왕실 그림이었는데 민가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른 아이템들을 접목하는, 이런 게 한국 미술의 근원이죠. 한국의 예술가들이 해외에서도 각광받을 정도로 재능을 뽐내는 거는 이런 우리의 DNA가 있지 않았을까. 오! 드디어 진주가 낳은 또 하나의 거장, 박생광 화백입니다. 너무 강렬하지 않아? 이렇게 강렬한 그림을 본 적이 없을걸? 박생광은 1904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가난하게 살았대. 그래서 진주 남강변에 움막 짓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1920년에 17살 때 일본 교토로 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화가로 명성도 날리고 활약을 했었는데 1945년 광복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1945년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화단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일본에서 받아온 외색, 일본 화풍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좀 강렬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도 서러운데 일본 화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무래도 박생광은 그 전에 하던 일본에서의 그림풍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외도 다녀보면서 눈을 확장시키면서 결국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낸 거야.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싶다는, 무당이 등장하는 샤머니즘이나 동학 농민운동의 역사 이야기, 불교 설화와 이런 그림들. 그래서 아주 강렬한 오방색, 한국적인, 그냥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강렬한 한국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을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1985년에 프랑스에서 그랑빨레에서 초청을 받아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니까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충격적이었겠지. 진짜 막 지금으로 치면 약간 K-팝 데몬 헌터스가 보여주는 그런 충격처럼 많이들 놀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의 피카소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무당의 구판을 보는 듯한, 그러면서 여기 등장하는 이런 창, 문살,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적 요소들, 이거는 부적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쪽에 있는 작품은 불화, 그러니까 불교식 작품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불화는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담은 좀 점잖은 그림이지만, 불화의 한 종류 중에서는 이렇게 인도식, 만다라 이런 거 같은 그런 것도 이 작가님이 많이 택했던 소재여서 그런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오르세. 저 뒤에 나무도 너무 예쁘지. 여기가 옛날 진주역사입니다. 옛날 진주역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인데, 저 건물이 그 당시 진주역을 만들 때 같이 지어진 차량 정비고, 저 건물이 자그마치 지어진 지 100년, 올해가 딱 100주년 되는 해인데, 벽에 저 허연 거 저게 6.25 때 총 맞은 흔적이야. 일제시대 때 지어져서 전쟁의 상처, 근대화 발전의 그 목격자로서 남아있던 저 건물은 국가지정 근대문화유산으로도 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냥 두기가 아까운 거지. 그래서 진주시는 저 건물을 미술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마치 프랑스 오르세처럼.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3조 한 세트의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루브르, 오르세, 뽕피두. 인상주의 미술로 특화한 오르세 미술관이 원래 기차역이었잖아. 저 위에 천장 구조물도 기차 레일이 보이는 정비고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만나는 현대미술. 이야, 이숙자 화백. 이성자 미술관에서 들어가자마자 만났던 첫 작품, 강서대묘의 그 용 그림을 모티브로 한 사신도를 그렸던 작가 기억하십니까? 이숙자 화백은 사실 뭘로 유명하냐? 바로 이 보리밭으로 유명합니다. 보리밭 화가 이숙자라고 나올 정도로 유명한 작가이시고, 이 보리밭 이거 보면 이 보리의 알들이 막 다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약간 반부조 형태로 이렇게 그렸는데 작가님의 대표작 중에서도 진주와 좀 인연을 만들어서 소그림을 가져온 것 같아요. 왜냐면 진주가 소가 많으니까. 진주는 옛날부터 소를 많이 키웠고 소싸움으로도 유명하고 육회로도 유명해서 여기는 아주 그냥 군우라고 해서 소떼만을 그린 작품. 잘생긴 소 8마리. 근데 소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색깔 같은 것도 없고 닮지도 않은 다양한 소의 군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동물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또 반추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관람 포인트는 이거 봐, 이거 봐. 소의 속눈썹. 정말 이게 가닥가닥가닥 많은 이 가느다란 가닥을 표현한 이 이숙자 화백이 이걸 아주 죽이는 분이십니다. 볼이 이게 끄트머리에 보면 이게 하늘다랗게 하늘하늘한 머리카락 같은 보리의 머리카락 같은 이런 털 표현으로 유명한 이숙자 화백이 원래 사실 대표작은 보리밭에 있는 누드 여인상이 유명하지. 이야 황창배의 말, 아까 봤던 안견의 말 그림과 비교했을 때 나도 그리겠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현대미술. 고구려 신라시대 때부터 쭉 이어온 한국 채색화의 흐름을 통해서 결국 뭘 보는 거냐면 어떻게 지금 현대미술로 계승되었는가. 황창배 작가도 아주 대표적인 전통미를 계승한 현대식 화풍. 보통 사람들이 어련히 말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정말 가장 나만의 말. 여기는 황창배의 소.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숙자의 소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 이게 현대미술을 전통의 작품들과 함께 관람하는 포인트. 김병종 작가님도 이제 우리 한국화를 대표하는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옛날 삼국시대의 벽화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고나 할까? 뭔가 현대 화가가 그렸는데도 오래된 듯한 느낌. 그리고 단순해 보이지만 뭔가 많은 생각과 공력이 응축된 것 같은 느낌. 단순하다고 생각해도 단순한 게 아닌 거지. 그 안에 뭐가 꾹꾹 담겼나. 현대미술은 그런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정종미 작가님도 한국화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나를 단순한 그림뿐이 아니라 한국화의 재료인 한지와 안료를 연구하다가 붙이기 작업, 꼴라주해서 이렇게 종이부인 연작을 만든, 이렇게 종이부인 연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부사시사라고 해서 추상미술에까지 이르는데 이 작품 시리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신년 인사를 청와대에서 했었는데 그때 청와대 배경 그림으로 이 어부사시사 세트가 촥촥촥 걸려 있어가지고 내가 정종미 선생님 작품인데? 했었던, 나는 대통령보다도 옆에 그림이 더 많이 보이거든. 진주가 청계천보다도 먼저 시작한 유등의 본산지입니다. 유등 전시관은 사실 밤에 오면 더 예쁘대. 얘네들도 다 유등이라서 밤 되면 얘네들 다 빛이 나. 이게 어둑한 곳에서 보니까 강물 위에 유등 떠있듯이 이렇게 바닥에 비치는 효과까지. 진주 건물의 특징은 칼이 짧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칼을 들고 추는 춤, 그리고 8명이 추는 건물하는 점. 야, 근데 이걸 유등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강렬한 색감 명심해야 돼. 오늘의 이 미니 아트 투어의 특징은 채색화 정신. 이 화사함. 진주 유등입니다. 유등. 그 유등은 이렇게 종이로 등을 만들되 이걸 이제 기름을 먹여서 물에 띄워도 젖거나 가라앉지 않게 한다는 게 특징. 그리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이 진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데, 그때 1592년 진주성 싸움에서 이기고 왜군이 도망을 갈 때 교란 작전을 위해서 진주 남강에 유등을 띄웠던 거라. 그래서 왜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완전히 대참패를 하게 됐었고, 근데 그 다음 해에 왜군이 또 한 번 쳐들어오게 됐지. 진주성이 함락되고 농계 물에 뛰어들고 하는 그때가 되는 건데, 이게 진주성곽입니다. 진주하면 생각나는 사람을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논계를 얘기하더라고. 진주성이 함락되고 온 진주가 이제 쑥대밭이 되니까 그때 기록에는 기생이라고 전해지는데, 진주 기생 논계가 저기 촉성로 아래 바위에서 호련히 춤을 추며 외장을 유인해서 논계에 다가왔을 때 논계가 그를 끌어안고
물로 뛰어들어서 왜군 장수를 보내버렸다는 건데, 저기 이게 남강 다리인데, 남강 다리를 보면은 저 다리 밑에 금가락지 보여요? 금가락지? 외장을 이렇게 끌어안고 뛰어들다가 혹시 손이 풀리면 안 되니까 손을 깍지가 풀리지 않게 하려고 금가락지 10개를 빌려다가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해서 절대 손이 풀리지 않게, 그래서 둘이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논개. 그 뒤에는 이제 유등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서 진주에서는 남강 유등 축제가 열리기 시작한 거지. 짜잔. 오빠 애기들도 놀고.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매년 10월에 하는데, 그때 되면은 진주 시내 강변을 따라서 요런 등 길이 쫙 펼쳐진다니까. 야경이 진짜 끝내줍니다. 예쁘다. 오색 찬란한 이런 색색의 등 사이를 걸어 다니니까 약간 요거랑 지금까지 우리가 본 채색화 전시랑 매칭이 되잖아. 이게 진주. 여기서 지금은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를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가 한창입니다. 그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를 왜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진주 특산물 중에 하나가 실크거든. 그래서 요렇게 하늘하늘 반투명한 실크를 소재로 미디어 아트가 좀 더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 이 실크들을 헤집고 헤치고 들어가면은 미인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부럽지 않은 우리의 미인도. 그리고 고정된 회화를 초월해서 살짝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옛 그림에 미디어 아트를 이용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은 작품입니다. 이야, 보통 미술관은 여성 관객이 훨씬 더 많은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진주박물관은 유독 남성 관객들이 좋아합니다. 왜냐? 임진왜란 특화 박물관이기 때문에 무기들이 많아. 여기 봐봐, 대포들. 국립진주박물관 소장품으로도 있는데, 이런 대포는 이동식으로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어서 얘는 거북선 안에 탑재도 됐던,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 옛날에는 이렇게 사이즈를 라지, 미디움 이렇게 하지 않고 천지현황, 그래서 천자 총통은 천자 사이즈의 제일 큰 대포, 그 다음에 여기는 지자 총통, 그 다음에 저 작은 것까지. 그래서 이런 대포를 가지고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켰던 거지. 일로 와봐봐. 이렇게 성 안에 미술관 있는 거 유럽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진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진주 성 안에 들어오면 박물관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좀 독특하지. 건축가는 김수근. 건축가 김수근은 올림픽 잠실 주경기장 그걸 설계한 사람이지. 근데 이분이 박물관도 여러 개 지으셨는데,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그리고 국립진주박물관까지. 김수근 건축가가 경복궁역도 만들었어. 여기요? 경복궁역. 우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출근길에 나오는. 대전, 부산 같은 지금의 대도시는 상대적인 신도시지. 천년고도. 예전부터 문화가 있었던 진짜 오래된 도시는 진주 같은 곳이지. 여기 보면은 천년진주, 진주목 이야기. 그 천년고도 진주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였기에 성을 쌓아서 잘 지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 진주성 안에 진주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국립진주박물관이 개관을 한 게 1984년이니까 지금 딱 40년이 지났습니다. 진주박물관은 새로 짓는 곳으로 옮겨갈 예정이고 여기가 이제 남게 되는데,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진주시는 여기를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분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전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항원 학습이나 전시 기능은 당연히 우수할 것이고, 특색 있는 미술관으로서 기능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이야, 좋다. 너무 시원하다. 바깥 날씨는 엄청 더운데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 이게 한옥 구조, 목조 건축물의 미덕인 것 같아. 야, 에어컨도 없는데 이렇게 시원해. 진주 하면 촉성루. 이게 바로 촉성루입니다. 진주 남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선시대의 건축물 촉성루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도 다녀오고, 100년 된 차량 정비고, 한국의 오르세도 다녀오고, 김수근 건축가의 40년 된 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도 다녀오고, 유등전시관도 갔다 오고, 아주 오랜 역사가 쫙 함축되어서 이 진주라는
진짜 보석 진주 같은 이 도시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하루 아주 알차게 보냈네. 하루 아트 투어로는 진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트 힐링이다.